이거는 대처가 사실 딱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톡스가 들어갔다, 여기 근육에 작용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까 말한 그 몇 개월 동안 이게 풀릴 때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최악의 어떤 부작용. 안녕하세요, 벨포인트 의원의 박정열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술 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거는 사각턱 보톡스. 이미 흔하게 정보가 알려져 있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시술이기 때문에 빈도상 이걸 첫 번째로 골랐습니다. 설명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종의 목차고요. 이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뼈 자체가 이렇게 각이 지고 넓은 사람이 있거나, 또는 이제 여기 씹을 때 딱 힘주는 이 근육이 두꺼울 수가 있다. 근육이 두꺼워서 가로의 하관 폭이 넓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사각턱 보톡스 시술을 하면 이렇게 갸름한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각턱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저 하관의 이 폭을 결정하는 것에서 근육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씹는 근육에 해당하는 교근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 광대뼈 아치부터 이 턱 각 끝에 이렇게 사각턱 보톡스로 폭을 줄이면 어디가 주는지 이제 이걸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좀 넓었던 각진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좀 줄어드는, 특히 아래쪽을 줄이고자 저희가 많이 시술을 하게 됩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이렇게 시술을 받으면 이제 이게 시간축이고요. 이게 효과축이 있을 때 처음에 맞고 서서히 올라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딱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온다. 이제 요때 최고 효과를 내는 시기가 대략 2에서 3개월이에요. 그래서 주름 보톡스는 한 2주차 만에 이제 효과가 눈에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눈에 좀 보이려면 한 달 정도는 돼야 조금 이게 줄어들고 있구나가 체감이 될 거고, 요때 피크를 치고 이제 점점 다시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시술을 한 뒤에 한 6개월에서 12개월 지나면 그냥 원래대로 좀 많이 되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술 효과가 이렇기 때문에 시술 주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첫 시술이 좀 될 때는 제 생각에는 보통 전 4개월 정도 안내드리긴 해요. 4개월 시점에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4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맞으면 괜찮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넓은 범위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확실히 개인차가 있어요. 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마다 한 번 맞으시면은 괜찮은 주기입니다. 아주 넉넉히 맞고 싶으시면 6개월마다 맞으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지만 사각턱 보톡스가 조금 애매한 것은 어떤 분은 이제 근육 크기가 애초에 엄청나게 컸고 어떤 분은 근육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럼 제가 보고 있으면 대체로 근육 크기가 원래 컸던 분이 좀 빨리 돌아와요. 같은 용량을 시술했을 때 줄어드는 비율도 당연히 좀 적고요. 요즘에 이제 2차 시술을 고민하는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자가로 셀프로 이제 테스트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손 잡아보고 이렇게 꽉 물면은 자기가 크기가 점점 언제 커지는지 좀 알 수 있고, 또는 이제 거울 매일 보고 있으면 좀 알 수 있어요. 정말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진료 상담 받아보시면 이제 의사들이 만져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유지차 맞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 너무 작아서 좀 텀을 늘려도 될지. 부작용을 보통 제일 이제 궁금해들 하시고 내용들이 꽤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부작용 1번. 볼펜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술 방법과 연관이 있어요. 여기 광대뼈 아치부터 여기 사각각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 볼펜이 생기려면 이쪽에 가깝게 맞을수록 여기 근육이 작아져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광대뼈 아치부터 이렇게 턱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아래가 줄어들고 싶었던 건데 위에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대한 이제 아래로 해야죠. 시술을 위쪽에 할수록 여기 볼이 패여버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아래쪽에 맞을수록 이제 위쪽이 볼 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끔 턱 근육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최대한 아래 시술을 했는데 이게 점점 작용이 퍼져서 위쪽까지 좀 줄어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볼페임을 최대한 주의했지만 피할 수가 없긴 하다. 확률을 최대한 낮추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시술 전에 확인해봐야죠. 의사가 이거는 볼페일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많이 시술을 해보고 그 경과를 보고 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럴 것 같으면 설명을 미리 드리거나 아니면 양을 좀 줄이기도 해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그리고 이미 이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제가 이제 효과 주기 얘기할 때 한 2, 3개월에 피크 치고 6개월 넘어가면서 12개월 가면은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일단 기다리면 무조건 돌아와요. 그래서 100% 돌아오는데,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로울 수가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나는 볼 이렇게 수페인이 너무 싫습니다 하면은 좀 꺼진 데를 살짝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들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좀 살짝 넣거나 주베룩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 좀 살짝 넣어서 너무 퀭하게 빠진 거 정도를 메우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턱 보톡스를 맞으시고 네. 방금 이제 알사탕을 문 것 같이 네, 맞아요. 이게 더 튀어나왔다고, 혹시 그런 것도 부작용인가요? 이건 쉽게 말하기 위한 알사탕이고, 정식 용어로는 파라독시컬 벌징, 역설적으로 죽이고자 했는데 오히려 튀어나왔다, 이런 이제 용어기이긴 해요. 이거는 막 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잘 보시면은 시술 전보다 시술 후에 뿔룩 튀어나온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사각턱 근육이 이렇게 이제 각진 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근육이 있는데 여기 안에 좀 이렇게 얇은 막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을 할 때 이제 주사로 1차적으로 깊은 층에 이제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이게 알아서 퍼지면서 이 안쪽에 이제 막이 있어도 얕은 층까지 퍼져주면서 이제 보톡스가 골고루 작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간혹 근육이 이제 매우 크신 분의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딱 주사를 했는데 얕은 층까지 퍼져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힘을 딱 줄 때 이쪽에 작용하지 않은 근육이 오히려 이쪽엔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힘이 세게 들어가면서 얘가 불룩 튀어나오는 거예요. 잡아보면 또 느낌이 와요. 이분은 굉장히 크고 두껍다. 그러면 양을 너무 적게 했다가는 이게 퍼지는 게 부족해서 볼록 튀어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아까처럼 한 100명 중에 한 뭐 80 정도의 크기신 것 같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다, 크기로 치면. 그래서 양을 늘려서 맞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또는 이런 볼록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연락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입꼬리, 그러니까 입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해요. 이 사각턱 근육이 요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입꼬리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가죠,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묘하게 여기서 이렇게 막 갈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한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뭐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좀 있어요. 근데 하나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얕은 층에 있어요. 얕은 층에 하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입꼬리부터 오니까 좀 앞쪽에 있다.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최대한 뒤쪽에 놓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앞쪽으로 올수록 입꼬리 근육에 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방은 그렇고, 이거는 대처가 사실 딱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입꼬리에 그냥 보톡스가 들어갔다, 여기 근육에 작용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까 말한 그 몇 개월 동안 이게 풀릴 때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최악의 어떤 부작용. 그래서 뭐 사진을 또 볼까요? 보면은 여기가 입꼬리는 여긴 잘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지금 여기에 가는 입꼬리 근육에 힘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뭔가 보톡스가 작용이 됐다. 그래서 이쪽을 보톡스 시술했다 치면 여기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이 좀 비대칭이 될 수가 있다. 신부볼 처짐이 악화될 수도 있다던데, 턱 보톡스를 막 네. 뭐 시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따로 있나요? 이거는 이제 또 많이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해요. 이제 뭐 보통 신부볼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처짐 악화라고 그냥 제가 붙여볼게요, 말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다 튀어나오는 게 수순이에요. 제 얼굴도 그렇게 될 겁니다, 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다 보니 당연히 여기 한번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굴 뒤쪽 쭉 잘 보면은 여기 한번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들 되는데, 이제 신부볼이 이렇게 처져 내려올 건데 뼈가 이렇게 턱각이 있을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뼈도 삭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각이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원래는 젊을 때 이렇게 각이 있던 부분이 점점 이 부분이 없어져서 이렇게 각이 죽는다는 거예요. 턱 끝도 여기까지 있던 게 요만큼이 사가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턱뼈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뭐 제 옷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으면 평평하게 펴진다는 거예요. 그 텐트 폴대 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빠지면 이 피부는 더 늙을수록 늘어나는데 남아돈다, 피부가 늘어지고. 그래서 요 뒤에 받쳐주는 게 없어지면 여기가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제 어느 5, 60대 단계에서 이미 자꾸 이렇게 신부볼 나올 건데 이 사각턱 근육을 너무 죽여놓으면
가뜩이나 뼈도 죽고 근육도 죽고, 그래서 여기 받쳐주는 게 작아지면서 그 있는 피부들이 앞으로 더 온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형태가 되는 분들이 악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이쪽을 줄이는 그 턱보톡스는 사실 제 기준으로는 조금 젊은 층에 적합하다. 약간 50대 이상에서는 조금 이게 내가 시술을 했을 때 이런 심부볼이 더 악화되지 않고 효과가 있을지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은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뭐 체격 훨씬 좋고 덩치 크신 분, 더 많이 먹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뭐 국밥 1인분 먹어야 이게 성에 차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턱 근육이 다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 엄청 커요. 그런 분들은 이 기본으로 보통 병원에서 시술하는 50유닛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다. 그냥 그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단 맞아보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만치 비례해서 조금만 작아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아까 설명했던 알사탕처럼 튀어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시술은 받아야 되고, 가능하면은 처음에는 좀 양을 늘려서 맞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왕 효과를 보려고 하면 그 비례해서 뭐 턱 근육이 5만 하면 50유닛 맞고, 턱 근육이 2만 하면 100유닛을 맞아서 적절한 효과를 부작용 없이 보시는 것이 낫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어서 용량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용량을 얘기하면 근데 내성도 같이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톡스라는 거는 내성이 생기는 종류도 있어요. 어쨌든 내성이 생기는 종류를 썼다고 1번으로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이거 50유닛 그리고 100유닛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런 거를 너무 자주 이렇게 과량을 맞다 보면 보톡스가 효과가 없어지는 내성을 겪을 수 있다. 가능하면 턱보톡스는 좀 내성 안 생기는 제품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려요. 주름 보톡스는 이제 마취 크림을 보통 바르고 네. 하는데요. 턱 보톡스는 이제 근육 보톡스잖아요. 네. 마취 크림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통증은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개인 경험과 이제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주름 보톡스라고 그냥 보통 칭하고, 그다음에 볼륨 감소, 이제 근육의 얘기죠. 보톡스라고 칭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각턱은 일단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팔 여기 삼각근에도 놓을 수도 있고, 뭐 승모근에도 놓을 수도 있고, 이런 뭐 관자에도 놓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볼륨 감소 보톡스인데, 어쨌든 사각턱에 놓을 때 제 경험에는 그래도 주름 보톡스보다는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여기가 한 번도 안 맞아보신 분들은 여기 독감 예방주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딱 뻐근하니 아픈 그 통증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이 사각턱 보톡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 다 드린 거 이 정도 알면은 거의 뭐 의사분들이 들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한번 들어두시고, 중간중간 이제 제 어떤 꿀팁까지 이제 모두 이제 그냥 포함해서 싹 다 알려드린 거예요. 저 사각턱 보톡스 시술 받으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 뭐 받았지만 뭐 걱정이 돼가지고 부작용 알아보시고 이런 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